자, 잘 산 템은 버버리 카드 체인이에요. 요거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정말 너무 사랑했던, 진짜 사랑했던 지갑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더러워서 좀 보여드리기가 애매한데 이 버버리 체크랑 좀 더러운 거 감안해주세요. 체크랑 요렇게 삼각형으로 가죽이 된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물건을 정말 잘 잃어버리거든요. 특히 에어팟을 좀 자주 잃어버렸었는데 얘를 사고 나서부터는 여기 에어팟을 넣고 그리고 카드도 넣고 하면 자리가 충분했어요. 심지어 립밤, 립스틱, 미니어처 있죠? 그거 여기 옆에 넣으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수납도 조금 되고 지퍼도 있고 너무 좋았는데 진짜 매일 쓰다 보니까 다 해진 거예요. 근데 저는 해졌어도 계속 들고 다녔어요. 저는 뭐 하나를 사면 좀 오래 쓰는 편이에요. 얘가 너무 해지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좀 새로 사라 이래가지고 백화점을 갔더니 단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대체할 만한 신상이 없을까라고 찾아보다가 찾은 게 얘예요. 지금은 단종이 또 된 것 같더라고요. 버버리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너무 얘 되게 잘 만들어요. 잘 만드는데 왜 그럴까? 제가 여기는 없지만 샤넬 카드 슬롯 있죠? 그것도 제가 대학생 때 썼었어요. 근데 걔는 솔직히 말해서 수납 효과도 별로 없고 카드 슬롯을요 들어서 딱 뒤집어 버리면 카드가 떨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카드를 많이 넣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민증 이런 거 막 다 같이 막 넣거든요. 특히 뭐 카페 쿠폰 같은 거 전 다 챙기는 편이라 그런 게 막 떨어지니까 전 짜증나더라고요. 너무 별론 거예요. 가격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51만 원 줬었나? 지금은 뭐 올랐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서 거의 금방 팔았던 것 같아요. 얘는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버버리에 되게 매력을 느꼈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얘는 공간이 너무 좁아. 공간이 너무 좁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얘가 더 가격이 비싼 거예요. 얘가 한 70인가 썼거든요. 근데 얘는 91만 원인가? 그랬어요. 지금 얘도 또 단종이더라고요. 얘 대체로 쓰긴 했는데 얘가 훨씬 좋았어요. 얘 다시 만들어주면 좋겠어. 버버리 보시고 계신가요? 이거 진짜 너무 괜찮았어요. 가격 올려도 살 거니까 좀 만들어주세요 이거. 얘의 장점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천이라서 때가 타고 뭐 곰팡이도 살짝 핀 것 같은 이렇게 됐다면 얘는 다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때가 안 탄다. 때가 안 타서 굉장히 튼튼하다. 공간 줄어들고 카드 슬롯 없어진 거 얌체 같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크로스로 매는 걸 좋아해요. 지갑을 제가 진짜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된 걸 매면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얘는 아직도 쓰고 있어요. 얘 대체템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카드 지갑으로서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 잘 산 템입니다. 이거는 시즌백이고요. 사실 뭐 시즌백이라 하기가 너무 작아서 시즌 케이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아까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미니백을 되게 좋아해요. 얘도 그중 하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샤넬 코스메틱 케이스에서 시즌백으로 나왔었고 구매는 2022년 12월 이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옛날 모델이다. 그리고 시즌백은 알다시피 시즌 제품들은 그 해에 한 번 나오고 그 분기죠. 그때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되파는 가격으로는 되파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뻐서 샀어요. 예뻐서. 되게 귀엽고 수납력은 별로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얘를 왜 샀느냐? 그때 당시에도 얘가 가격이 되게 나가는 편이었어요. 기본 디자인들은 200 중후반? 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얘만 401만 원인가? 407만 원인가? 400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사려고 했던 모델은 200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280인가? 그때 당시에 여기 앨리스 그 디자인으로 또 시즌으로 나온 게 있어요. 걔가 너무 예뻐서 그걸 사려고 갔는데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는데 셀러분께서 일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다양한 거 다 들고 오셨는데 얘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화이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화이트는 뭐 가방으로 사실은 사면 안 되는 건데 특히 램스킨으로는 진짜 사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제가 이쁘면 사야 돼서 심각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화이트 원래 보려고 했던 것도 화이트인데 걔는 품절이었고 얘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예산을 넘은 거죠. 100만 원을 훌쩍. 그런데 샀습니다. 제가 샀던 이유 보면 알겠지만 이 축구공 있죠. 제가 사실 여기에 넘어갔거든요. 너무 이쁜 거예요. 화이트, 블랙 이렇게 같이 있는 게 깜찍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시 나간 거예요. 줄 조절도 되고 이렇게.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나중에 제가 뭐 코디 같은 거 영상에 기록할 일 있으면 올릴 건데 요것도 요 아까 다이아 반지 있잖아요. 솔리테어링 다이아 반지처럼
톡 튀어나오잖아요, 얘가. 급하잖아요, 뿔로. 근데 크지 않고 작잖아요. 그러니까 달랑달랑. 그래서 조금 웃기다? 근데 귀엽다. 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딱 한 개만 살 거다 하면 사실 화이트는 사시면 안 되죠. 왜냐? 짠. 이게 구매한 당일에 난 상처예요. 이거 말하면 너무 슬픈데 그때 신세계 강남점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신세계 강남 지하였나? 거기 카페 가가지고 언박싱을 집에서 안 하고 카페에서 한 거예요. 테이블이 찐득찐득한 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위에 턱. 그래서 이런 상처가 났습니다. 이거 뭐 끌어내려고 하다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근데 뭐 요것들은 쓰면서 생긴 상처고 요거가. 근데 이거 화이트 샤넬 사보신 분은 알겠지만 컬러가 엄청 강조해요. 이 화이트에 생기는 이염, 상처, 어쩌고 저쩌고는 샤넬에서 어떤 보증도 하지 않는다. 수리도 안 된다. 뭐 AS도 안 된다. 엄청 강조해요. 그래도 사시겠습니까? 뭐 이러거든요. 그래도 사죠. 예쁘니까. 그리고 또 단점은 여기가 때가 엄청 탑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가방의 단점은 확실하게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관리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심조심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저는 조심조심 안 들어서 색깔이 좀 다 요렇게 되어버렸는데 예쁘긴 예쁘다. 그 다음 잘 산 템입니다. 얘는 되게 깜찍해요. 얘는 사실 오히려 실용도로 따지면 얘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면 얘는 여기 보면 자석이 있죠. 아까 코스메틱 케이스는 이렇게 돌려서 해야 된다면 얘는 이것 때문에 좀 간편하달까요? 그리고 요 끈이 줄 조절은 안 됐는데 길어요. 길다 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크로스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크로스를 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좋았고 블랙 앤 화이트가 주는 화려한 게 또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저는 얘로 골랐어요. 여기 카드 넣고 해도 빼고 쓰기도 되게 괜찮아요. 에어팟도 들어가긴 합니다. 요렇게. 뭐 그렇게 잘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얘가 활용도가 되게 높아서 정말 잘 써요. 그래서 이거는 추천드리는 것 중 하나예요. 그 다음 잘 산 템은요. 요 가방이에요. 자, 이거는 얘도 시즌백인데요. 얘는 미니고요. 얘도 그 크로스로 하기에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디올이 되게 요 가방이 수납이 되게 별로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니백 팔아 그런가 얘 정도면 수납이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이라 가지고 저는 좋아했습니다. 요 손잡이랑 요 참이 악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미니치고 가격이 꽤 비쌌어요. 레이디 디올 미니에 유명한 게 리자드 라인이 있는데 걔네보다는 가격이 저렴한데 얘는 970을 줬어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이 핑크가 샤넬 화이트 저 미니백들을 두고 다녀서 그런가 때가 안 타요. 이렇게 가죽이 되어 있는 게 흔하지 않아서 되게 좋다? 제가 홍대병이 있어서 시즌백을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팔 때의 매력은 전혀 없겠지만 좀 색다른 가방이란 느낌에선 되게 괜찮고 예쁘고 희소 가치가 있다. 제 기준.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반 백화점에는 잘 없다 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성단 디올 부티크에서 구매를 했는데 뭐 알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들렸다가 봤는데 예뻤고 고민하다가 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얘가 좀 평상시 쓰기에는 조금 클래식하다? 평상시에 막 들기에는 좀 불편해요. 생긴 게 이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쓰는 사람인데도 얘는 좀 그렇더라고요. 얘 살짝 무거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잘 쓰는 가방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잘 산 템과 후회템 뭔가 그 사이 어중간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버버리 볼링백인데요. 얘가 사실은 원래는 요거예요. 요건데 요거를 걸면 되게 예뻐져요. 그래서 얘랑 얘를 세트로 저는 산 거죠. 그래서 얘만 보면 별로 살 생각이 없는데 요거를 합쳐버리면 새 생각이 확 생겨버리는 그런 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후회템, 잘산템 둘 중 하나인 이유가 귀엽긴 한데 사실 얘 때문에 샀거든요. 이 곰돌이 참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금 애매하다. 그런데 이 아이의 장점은 뭐냐? 일단 디자인이 좀 깜찍한 게 있고요. 이렇게 옆에도 보면은 볼링공을 닮아서 볼링백인가봐요.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넓은 게 장점이고요. 단점이라 하면 넣었다 뺄 때 이 안에 물건들이 조금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 그게 단점이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가벼워요. 굉장히 가볍고 때가 안 타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 곰돌이가 없으면 밋밋하다? 곰돌이가 사실 전부인데 이 곰돌이가 좀 비싸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50만원대인가 70만원대인가 했을 것 같아요. 이 가방은 195만원?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하면 귀엽기는 합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제가 사실 좀 답답한 걸 싫어해서 여기가 이렇게 안 벌어지는 게 이거 아줌마들이 싫어한다는데 제가 아줌마라 그런가? 이 안 벌어지는 게 좀 불편해요. 근데 이게 괜찮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가볍고 막 들기 좋아요. 가죽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막 들어도 되고 던져놔도 되고 한다는 점. 근데 이제 얘가 캐시미어니까 얘가 좀 걱정이긴 한데 사실 저는 얘가 귀여워서 얘를 따로 떼가지고 다른 가방에 막 달고 다니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면 제일 예뻐요. 테니스 스커트? 좀 긴 테니스 스커트를 입고 위에 뽀글이 화이트 트위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입으면 되게 귀여워요. 닥터마틴 슈즈랑 신으면 되게 예쁘긴 합니다. 오히려 저는 얘가 착장을 타는 것 같아요. 샤넬 미니백 이런 애들보다 얘가 훨씬 착장을 탄다고? 뭐 저는 생각해요. 저는 버버리만에 어울리는 어떤 코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는 얘가 오히려 착장을 좀 탄다. 그래서 손이 잘 안 갑니다. 차라리 디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날 피크닉 가는 느낌으로 나갈 때는 들게 되는데 남편이랑 놀 때 얘는 조금 애매하다? 위치가 살짝 애매해요. 그래서 얘를 자주 쓰는데 얘는 따로라도 구매하는 거 추천해요. 얘 너무 귀여워요. 진짜로. 가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얘는 엄청 추천을 하고요. 얘는 조금 애매하다. 근데 세트로 예쁘다. 그래서 요거는 잘 산 템이죠. 후회템. 약간 반반 섞여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품 지갑, 가방에 대해서 잘 산 템, 후회템 리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 악플은 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제가 잘 샀다고 생각을 하는 건 바로 티파니 하트실버 목걸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가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샀던 몇 년 전일까요? 꽤 된 것 같은데? 한 7년 전인가? 꽤 전에 샀을 때는 가격대도 되게 괜찮았었고 되게 오랫동안 착용을 했고 20대 기준으로는 착용하기가 되게 영하고 예쁜 목걸이가 아닌가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잘 산 템은요. 바로 쇼메의 커플링입니다. 요 반지인데요. 보이시나요? 요 반지 같은 경우는 제가 남편과 연애 시절에 커플링으로 맞췄던 반지고요. 장점과 단점이 공존을 하는데 그거는 얇다는 거? 얇아서 하나만 하면 약간 허전해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손가락이 막 굵은 편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여리여리한 장점이 있어 보였어요. 저희 눈에는. 그래서 얘네를 보자마자 얘로 커플링을 확 정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던 반지입니다.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웨딩링도 쇼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쇼메 다이아링이랑 이렇게 스티킹이라고 하죠? 겹쳐서 쓰기에도 되게 좋아가지고 이 반지는 굉장히 잘 산 템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잘 산 템은요. 이게 제일 최근에 산 거라 박스가 남아있어서 박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반클리프 유명한 목걸이죠? 요 기호세 목걸이. 요거를 저는 잘 산 템 중에 하나로 뽑고요. 사실은 잘 산 템 중에서도 매우 잘 샀다 라고 생각을 하는 목걸이 중 하나입니다. 요거를 왜 잘 샀다고 생각을 하느냐? 제가 고민을 했던 목걸이라서 그래요. 제가 이 목걸이를 처음에 예쁘다 살까? 고민했던 시점이 2년 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얘가 500만 원대였어요. 이게 500대? 괜찮나? 좀 비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로 공식 홈페이지 말고 얘 실물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얘를 실물을 2년 만에 봤어요. 올해 처음 본 거죠. 이 목걸이 실물을요. 몇 달 전에 갤러리아를 들릴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반클리프 한번 가볼까 싶어서 갔는데 다행히 그때 웨이팅도 없었고 들어갔을 때도 기호세 화걸이 재고가 있다는 거예요. 목걸이가. 그래서 제 입장에선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됐고 그때 착용을 해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안 되겠다 사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때 가격을 물어봤는데 글쎄 2년 안에 150만 원 넘게 상승을 한 거 있죠. 그래서 얘가 거의 700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맞나? 또 싶었는데 2년 전에도 이게 맞나였고 지금도 이게 맞나 싶었고 그런데 내 눈엔 얘는 너무 예쁘고 더 올라가겠지? 근데 난 얘가 예쁘지? 난 얘를 갖고 싶지? 그럴 거면 사자 라는 합리화를 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싸게 사서 후회를 안 하느냐? 후회를 안 합니다. 더 일찍 살 걸. 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얘가 진짜 문신템이에요. 얘 진짜 그냥 매일 하루 종일 다이아 반지랑 달라요. 다이아는 그러니까 광택이 되게 강하잖아요. 물론 얘도 강한데 다이아는 이 뚝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목에 붙어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얘는 비싼데 고민하시면 사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주얼리 후회템으로 가볼 텐데 주얼리 후회템 첫 번째는 티파니 하트 실버 다이아 팔찌입니다. 자, 요 보이시나요? 후회라고 할 만한 이유를 아시겠죠?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뿐 아니라 그리고 특히 요 다이아 있죠? 요거 예쁜데 안 보여요. 그래서 어차피 얘를 살 거라면 다이아 없는 팔찌로 추천을 드리고요. 얘는 왜 후회를 하느냐? 티파니 응대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것도 굉장히 크고요. 녹이 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목걸이보다 훨씬 관리가 까다로워요. 거의 매일까진 아니지만 몇 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폴리싱 천으로 꼭 닦아줘야 되는 애가 아닌가. 제가 사실 티파니 실버도 그렇고 약간 그 저가 라인이죠. 티파니 저가 라인이 가성비 있게 예쁘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얘를 겪고 나서 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 거지만 비추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후회템은 디올 귀걸이입니다. 이 귀걸이 같은 경우는 예뻐요. 예쁜데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비추를 합니다. 저도 피부가 예민해가지고 얘가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디자인 자체는 되게 깜찍하고 귀여워요. 귀여운데 얘가 금이 아니거든요. 금이 아니다 보니까 저처럼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이걸 귀걸이를 하면 귀가 붓더라고요, 빨갛게. 저는 얘가 디자인 자체는 예뻐서 짧게 놀 때나 짧게 어디 갈 때 그때만 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후회템으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잘 산 거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한다. 요런 아이예요. 쇼메 다이아 반지예요. 쇼메의 비드 쇼메 라인이죠. Be My Love.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솔리테어링으로 구매를 했고 오브 다이아. 저 같은 경우는 0.52 캐럿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예뻐요. 예쁘고 예쁘고 예쁩니다. 얘를 보면 화가 풀려요. 얘를 보면 너무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되게 반짝반짝 거려서 예뻐서 스트레스를 풀리게 해준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요. 일상생활에 끼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게 사실 후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손을 좀 자주 쓰시는 분들은 요 반지에 요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얘는 입체감이 있잖아요. 요것처럼 안에 들어간 다이아가 아니고 다이아 자체가 나와 있다 보니까 걸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다이아 등급을 좀 많이 좋은 걸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구매를 할 때는 다이아 가격이 내려가기 전이었어요. 2024년이었어가지고 970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셀러가 저에게 보여줬던 반지 자체가 1100만 원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주문 제작을 했어요. 이 다이아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1230만 원을 줬었거든요. 사실 그 가격이면 애초에 명품 자체가 사치지 뭐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다이아에 관한 공부를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그냥 좋으면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변 이제 남사친들이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다이아 반지 뭐 물을 때 꼭 알려주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이아에 관한 제가 공부했던 지식들을 찍는 영상을 올려볼게요. 아무튼 요거는 잘 산 템이자 후회템이다. 아무튼 이렇게 주얼리 잘 산 템, 후회템 리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플은 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이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GIA라는 등급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GIA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로 공신력 있는 미국의 다이아 감정기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증서가 좀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보증서를 다이아를 구매하시게 되면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이렇게 뭐 다양한 그런 설명서들이 이렇게 나와요. 요게 있으면 이 다이아 반지에 대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팔 수 있다라는 그거에 대한 보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이아가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보증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그 GIA에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한 등급이랄까요? 한 똑같은 다이아 크기 안에서도 가격이 최소 200에서 한 500,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실제 우리가 어떤 다이아 반지를 사러 갔을 때 좀 내가 합리적으로 사려면 뭘 아는 게 좋을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다이아의 컬러예요. 컬러. 다이아의 컬러가 D, E, F, G, H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D 컬러 같은 경우가 가장 무색,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이아 색깔 그 자체인 거예요. 어떤 오염이랄까요? 어떤 노란기도 없는 완전 그런 백색의 다이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E는 D보다는 조금 더 색깔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이 F, 그 다음이 G, 그 다음이 H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G 컬러도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약간 다이아가 가치가 약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G 컬러는 팔 때 조금 잘 팔리는 게 어렵다고 하고, 요즘은 F 컬러부터 좀 사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D, E, F 중에 저는 어떤 컬러를 샀냐면 요 다이아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컬러를 샀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이 컬러. 자, 그러고요. 이 다이아의 컬러에 따라서 이 가격도 되게 많이 다른데요. D, E, F 중에 저라면 돌아가면 저는 D 컬러를 살 것 같습니다. 다이아 등급에 대해서 사실 컬러가 가장 가격차가 좀 적은 파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D 컬러를 하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 컬러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이아를 좀 비싼 걸 할 거야 라고 좀 생각을 하실 거라면 D 컬러를 추천을 드려요. 가격을 조금 난 낮출 생각도 있어. 나는 너무 비싼 다이아 솔직히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하시면 솔직히 F 컬러가 가성비로는 가장 괜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다이아의 투명도입니다. 투명도, 클래리티라고 하는 얼마나 얘가 투명하냐, 얼마나 얘가 어떤 이물질도 없느냐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다이아가 있으면 이 다이아 안에 모든 판매하는 다이아에 이물질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물질이 있지만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도 등급이 많이 나뉩니다. 매우 매우 많아요. 그리고 투명도를 높이면 꽤 비쌉니다. 그런데 제가 다이아 구입 후 좀 후회를 했던 부분은요. 눈에 안 보여요. 좋은 투명도를 골랐다고 해도 우린 몰라요. 이걸 알 수 있는 건 그 보석 감정사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컬러는 D 컬러 쪽으로, E 컬러 쪽으로 가시고 이 투명도는 좀 높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투명도 같은 경우도 IF, 그 다음에 VVVS1, 그리고 VVVS2, 그 다음에 VS1, VS2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요. VS1, VS2, 그 다음에 SI1, SI2, I1, I2, I3 이렇게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투명도를 좀 낮추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요, 요 다이아 같은 경우는 두 번째인 투명도에서 VVVS1 등급을 했습니다. 즉 IF 바로 다음 단계죠. 쓸데없이 너무 높였다. 왜냐? 어차피 이거 나 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아시다시피 다이아는 감가가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한데 어차피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리고 저희들 눈에 다 똑같아요. 육안으로 사실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은 VS1, VS2만 가도 아예 안 되고요. 사실 실제로 저희 눈에는 SI1, SI2 같은 경우도 그냥 모른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투명도를 높일수록 다이아가 많이 비싸집니다. 그런데 밖에는 티가 전혀 안 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좀 굉장히 후회한다. 만약에 투명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거면 좀 이따 뭐 말씀드릴 것도 있지만 그냥 캐럿을 올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다이아의 커팅이에요. 커팅. 이 다이아가 커팅이 어느 수준으로 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많이 다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excellent, very good, good, fair, poo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구입한 이 쇼메라는 다이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커팅을 excellent랑 very good 딱 요 두 가지, 상위 두 가지만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저 같은 경우는 GIA 감정서를 봤을 때 excellent 커팅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막 고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excellent랑 very good 중에 어느 것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쇼메에서 구입을 하실 거면은 뭐 이 커팅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다이아 샵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캐럿입니다. 이 캐럿 같은 게 별게 아니고 그냥 다이아 크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는 0.52 캐럿 해가지고 오브 다이아입니다. 정확하게는 오브 다이아인데 조금 큰 거죠. 52 캐럿이니까 여기서도 51이냐, 50이냐, 52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물론 0.52냐, 50이냐도 저희 눈에는 다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제가 후회를 한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0.51 캐럿을 구입을 했잖아요. 근데 차라리 0.53 캐럿의 D 컬러에 좀 이제 투명도를 좀 낮춘 뭐 VVS1이 아니라 VS1, VS2까지 좀 떨어뜨렸어도 됐지 않았나. 물론 저는 살 때 좋은 걸 사고 싶었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은 명품샵에서만 좀 웬만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등급을 원했던 건 맞지만 그럴 거라 하더라도 VS1, 2 정도로 만족을 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캐럿을 좀 더 올리고 조금이라도 좀 더 올리고 컬러를 좋게 만들면서 투명도를 좀 낮추면서 가격대를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컬러도 이 컬러를 해야겠고 투명도도 너무 좋은 걸 해야 되겠고 캐럿도 그렇게 작지 않은 걸 했기 때문에 가격이 그런 건데 요거를 D 컬러로 바꾸고 캐럿 살짝 올리고 투명도를 낮춰버리면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컬러는 더 D 컬러니까 그게 더 좀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명품샵, 즉 쇼메라는 이제 오래된 그 다이아 명품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종로나 청담을 가면 이 명품 어떻게 보면 거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브랜드 값이 싹 빠지기 때문에 훨씬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랄까요? 이 꼭 어떤 브랜드를 해야만 해 라는 게 아니라면 청담이나 종로 쪽에 다이아 취급을 좀 하는 곳을 가서 열심히 발품을 파시면서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다이아는 거거익선이에요. 다이아가 지금 제가 5부인데 5부 같은 경우는 제 다이아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끼는 것보다 이렇게 됐을 때 더 커 보이는 느낌을 주긴 해요. 하지만 이게 5부 다이아, 즉 0.5 캐럿이 아니라 7부 다이아 아니면 1캐럿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화려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그냥
더 예뻐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쇼메, 이 비드 쇼메 요 커팅 있잖아요. 제가 여기 좀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커플링이었었는데 제가 이 디자인을 꼭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커플링이 이거였기 때문에 얘랑 맞춰서 얘도 이렇게 솔리테어링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요걸 원했던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애착이 생기기 전이었다면 사실은 저도 청담이나 종로로 가서 다이아를 좀 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 가격에 4분의 1 가격으로 또는 3분의 1 가격으로도 오브 다이아를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컬러를 높이자. 두 번째, 투명도는 좀 낮추자. 세 번째, 커팅은 최대한 좋으면 좋은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캐럿을 높일 수 있으면 높이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다이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안 하시고 가시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비싼 거를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똑같이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한다고 해도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이아 팁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현생이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이제 올리는 게 조금 힘이 들어가지고 좀 자주 못 올렸네요. 그래서 댓글로 다이아 팁 궁금하시다고 해준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고민인 게, 이 유튜브 주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주제를 또 올릴까 하는 고민이 많은데,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조금 참고를 해보고 영상 찍는데 반영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명품 주얼리 영상, 명품 가방, 지갑 영상 등을 올렸는데 그게 사실 저의 명품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품 영상을 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계속 더 찍을 수 있는 건 없고, 또 한동안 약간 명품 쇼핑을 할 일이 잘 없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명품 주얼리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셨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다이아 팁에 대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매장을 옮겼죠? 네, 맞아요. 갤러리아 맞아요. 이게 지금 1억 1,9천 원 볼륨감이 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래서 오브부터 끼워주셨어요. 초반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그리고 다 많으세요. 나를 위한